안녕하세요. 제1이비인후과 현동호 원장입니다. 최근 편도 결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편도 결석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도 결석에 대해서 가졌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도 결석은 크기가 작아도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편도 속에 세균이 모여서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물 같은 냄새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심한 구취의 원인이 됩니다. 양치나 가글로 해서 결석이 물리적으로 없어지게 되면 냄새가 가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결석 자체가 편도에 끼어있는 한 냄새는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결석 자체가 끼어있는 상황 자체가 이물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분은 구취와 이물감을 주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취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편도 결석 가능성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혹시 편도 결석이 오래되면 종양이나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편도 결석은 암이나 큰 병으로 변화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결석에 있는 편도 상태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통해서 편도 상태가 질병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편도 조직인지는 확인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결석 자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석이 잘 생기는 편도는 대개 만성 편도염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역력과 이제 상관지을 수 있겠는데 만성 편도염이란 목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열이 나거나 목이 붓는 증상이 반복되면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결석이 자주 생기면서 잦은 염증까지 동반된다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구취의 문제를 떠나서 건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적인 진료 및 의사의 진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걸 스스로 하다가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 홈이 좀 커질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출혈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위에 결석이 더 잘 끼는 구조로 변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결석이 더 심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 자주 끼거나 더 크게 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이걸 자가로 뺄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결석이라도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이 결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결석이 심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결석이 크다고 해서 그 큰 거를 눈앞에서 환자분한테 빼드려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거나 증상이 그렇게 심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이걸 굳이 수술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라면 아주 작은 부스럭이라도 굉장히 이걸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더라고요.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 남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스스로 나는 구취가 상대방을 되게 거북하게 할까봐 되게 사회적으로 또 위축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는 아주 미세한 결석이라면 일단은 당연히 가글하고 양치를 자주 하라고 하는데 이걸 또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치하고 가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구취가 생기니까 병원에 오는 경우인데 이런 게 해답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양치와 가글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이걸로 스트레스가 본인이 해소가 안 되면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수술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소 마취 하에 하는 수술이 있고 전신 마취 하에 편도를 완전히 제거하는 큰 틀에서의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국소 마취로 한다는 거는 일단 치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주 질환 치료할 때 사용하는 마취 주사를 편도 주위에 한 다음에 있는 결석을 마취를 했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서 빼고 심지어는 좀 편도 안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편도를 좀 갈라보기도 하고 좀 짜보기도 합니다. 마취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있는 결석을 눈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빼내는 일이 첫 번째고요. 다시 그 홈에 생기지 않게끔 표면을 갈아내거나 아니면 레이저로 좀 이렇게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거나 아니면 고주파 기기 같은 걸로 또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 방법의 장점이라면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나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 뭐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는 재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소 마취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혀뿌리에 가까운 부위는 환자분도 거기를 건드리면 되게 구역 반사가 심해서 참을 수 없고 그 밑으로는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소 마취를 하기에는 또 부담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소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 하는 수술은 아주 운이 좋으면 이걸로 완치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경험으로는 한 40% 정도의 재발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환자분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본인은 한 번을 고생하더라도 완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선택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전신 마취로 해서 모든 편도를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편도는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로 편도를 한번 떼어내면 편도 결석이 낄 편도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장점이 너무 명확하지만 단점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수술 후의 통증이 아무리 어떤 기구를 사용해도 일주일 정도는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으니까 본인의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완전절제를 하는 환자분들이 가장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이 편도를 완전히 다 떼면 내 면역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편도 수술은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행해지는 수술이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흔히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는 물론 편도는 4살, 5살까지는 중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건 맞는데 나이가 들매에 따라서 면역 기능이 퇴화가 되고 수많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그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편도 조직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 면역이 떨어지거나 뭐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편도 결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큰 병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삶의 질,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큰 스트레스가 된다면 이걸 방치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의존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처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와서 진료를 받고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서로 상담하면서 고민하기를 저는 꼭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